자, 시작합니다. 1번. 루트 안을, 괄호 안을 루트 3의 세제곱으로 봐줘요. 그러면 당연히 루트 3으로 지수법칙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2번. A 중에서 B와 겹치는 것, 4와 8이 겹치네요. 빼주고 남는 것들을 합해줘요. 3번. 최대항의 개수를 세는 문제겠죠. 그쵸? 자, 3의 n제곱이 제일 큽니다. 밑에 하나, 위에는 5.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자, 4번. 2는 F를 타고 3으로 가네요. 따라서 3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을 건너가서 7이 됐다라면 그 전에는 3이었을 거고 그 앞은 2였을 겁니다. 따라서 2라고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문제죠. A가 있어요. A의 크기는 3분의 2 그리고 B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A가 3분의 2고 A랑 B가 아닌 것을 합치면 현재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분의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3분의 2를 빼서요. 15분의 2. 그게 곧 빨간색 영역. 이 면적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6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값을 갖고요. 1보다 조금 클 때, 1보다 조금 클 때는 2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리미트를 타면 그때는 2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둘의 합은 1번. 자, 7번이요. q가 보시면 6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not q라고 하는 친구는 6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x라고 하는 친구가 이 구간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의 최소값은 6이 되는 거고요. x가 최소일 때 역시 a 또한 최소가 됩니다. a의 최소값은 10 이렇게 돼요. 자, 8번. 적분을 볼 때는 적분 마디와 적분 변수를 항상 유심히 봅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따라서 기함수를 제하고 우함수만 적분해서 2배 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0에서 1까지 3x 제곱만 적분을 해주시고요. x 세제곱으로 적분이 되고 1, 0 그리고 2배가 되니까 답은 2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이요. 자, x 세제곱의 개수. x 세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5번 중에 3번. 2가 3번 곱해졌을 거고요. a가 2번 곱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720. 따라서 a 제곱이라는 수는 9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은 x의 개수요. 5번 중에 2x가 한 번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개수에는 2가 한 번 곱해지고 a가 4번 곱해집니다. 이 경우 810 이렇게 연산이 되실 거예요. 자, 10번이요. 저희는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 이미 구체적으로 모양이 나와 있는 함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y는 루트의 2x 플러스 4라는 함수고요. 이것이 거꾸로 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y는 루트의 2배의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가고요. 전개해 주시면 a는 6,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11번. 뭐 그냥 차례로 대입을 하는 문제죠. n에 1을 먼저 대입합니다. 그러면 a2 플러스 a1 3이라고 줬네요. 이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a2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n이 2 역시 들어가죠. 그러면 a4 플러스 a2 마이너스 2였죠. 이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a4는 4가 되고요. 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n이 3 a6 더하기 a3 문제에서 4라고 하네요. 이 값이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이들의 합을 물었으니까 우리는 1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12번이요. 자, 먼저 2의 x. 2의 x라고 하는 것은 표본 평균과 모집단 둘은 평균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4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그쵸?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a 그리고 3b 이 값이 4분의 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률의 합으로요. a 플러스 b가 8분의 7이 되는 문제예요. 계산을 마저 해주시고요.
그러면 A는 8분의 5, B는 8분의 2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제는 8분의 5, 8분의 2로 계산을 해요. 자,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겠죠. 분산까지 구해야 되니까요. 제곱의 평균은 x제곱은 1, 1, 9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8분의 1, 그리고 8분의 5, 그리고 8분의 18 이렇게 해서 24니까 3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분산을 구해봅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이 4분의 5니까 평균의 제곱은 16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23 이야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로 줄어들겠죠.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23이라고 하니까 2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16분의 1. 따라서 이 친구의 표준 편차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16배 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당연히 16배가 되는 겁니다. 4분의 1에서.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1번 정해 주시면 돼요. 자, 13번.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절대값 기호안은 A2가 될 거고요.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A2 곱하기 A4 이 값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는 음수일 거고요.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얘는 양수일 겁니다. 따라서 A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A4는 7이 되는 겁니다. 자, 두 칸 동안 8만큼 커졌으니까 묻고 있는 A8까지는 총 4칸이겠죠. 16이 커지고 2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14번. 뭐 간단하죠.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예요. X'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8X, 8T 세제곱 플러스 24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X2'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48T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갈 거고요.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24로 묶으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T-1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되는 거고 T가 1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T의 1, 그때의 속도를 넣어주면 속도는 18 이렇게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15번. 이런 경우에는 n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을 옆으로 이항을 해줍니다. 자, 이퀄 y라고 하면 먼저 이쪽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자, y는 x제곱으로 묶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래프가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 걸 겁니다. x축에는 이렇게 접하게 될 거고요. 이 자리는 0, 이 자리는 2분의 9. 자, 미분을 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3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3에서 변곡점을 한번 가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3에서 극대점을 가질 거예요. x에 3을 대입을 하면 y값은 27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y는 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만족하는 실근은 하나, 교점은 하나 그렇게 되는 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n은 27보다 큰 28부터 비롯됩니다. 그 다음 자 16번이요. 16번 문제가 재밌어요.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요. 자, 먼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여기는 a-1이고요. 여기는 a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문제는 이 친구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건너타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3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에 있건 간에 연속이 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이제는 fx 플러스 fx의 절대값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x축이 있을 거고요. 자, 이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당연히 2배로 커져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초록색 구간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이것은 음수, 이것은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0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a-1이고요.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빨간색 역시도 내내 음수였기 때문에 지금 절대값과 자기 자신의 값을 합치면 그냥 이렇게 계속 0이 되는 모양이 되겠죠. 자,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아탔을 때 연속이 되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3, 그 분기점에 해당하는 친구는 a-1과 a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물론 같아도 되고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최대값은 4, 최소값은 2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자,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평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얻은 평균,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로부터 앞뒤로 k 칸씩. 자, 지금은 새로운 단위, 새로운 표준 편차의 단위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양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실제 평균이 존재할 확률 자체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앞뒤로 K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본 평균이요. 자, 한가운데 당연히 얼마가? 1.8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95%그 말은 K 값이 1.96이란 이야기고요. 이러면 1.96에 루트 n 현재 49라고 주어져 있고요. 시그마 표준 편차가 들어가서 0.07. 왜? 표본 평균으로부터 0.07만큼 앞뒤로 벌어져 있는 거니까. 따라서 마저 계산을 해주시면 시그마라고 하는 값은 0.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표본 평균. 그렇죠? 두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신뢰도가 99%래요. 뭐 마찬가지로 K 값은 1.96 아니 2.58 이렇게 연산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 대입을 해보니까 x1이란 값을 1.8을 대입을 해봤더니 1.8925에서 m은 2.1075 요 사이로 잡히네요. 한가운데는 누가 있죠? 그렇습니다. 2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표본 평균은 2가 되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은 만큼 벌리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신뢰 구간 크기를 보는데요. 2.58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아까 0.25라고 계산을 했었죠. 이 값이 0.107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저 계산을 해주시면 n은 36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 볼게요. 표준 편차 0.25 그리고 n 36 그리고 두 번째 표본 평균 2. 이 모두의 곱으로 36으로 죄송해요. 18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뭐 박스를 푸는 문제는 앞뒤줄만 잘 봐도 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 2 중에 하나를 택한대요.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3, 4는 2부터 10까지 10개의 수 중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뽑는데요. 자, 2부터 10까지면 9개의 숫자고요. 그 가운데 두 개를 중복해서 뽑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 곱하기 10C2가 되는 거고요. 90 이렇게. 자, 그 다음 F1은 1, 2, 3, 4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럼 당연히 네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4부터 5까지 중복해서 두 개를 택한대요. 그러면 4부터 5까지 두 개의 숫자 사이에서 두 개의 중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3C2가 되는 거고요. 12 이야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다는 210과 90과 12의 합이니까 312가 되는 거고요. 가나다 수를 다 합쳐주면 414가 되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19번 시작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먼저 gx는 fx 곱하기 f'x. 마찬가지로 hx도 있네요. hx 역시도 fx 곱하기 f'x 이렇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1과 1,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gx는 어디?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프가 뒤집혀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똑같이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hx의 그래프를 이야기해요. hx는 절대값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은 양수인 구간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는 x가 들어가나 마이너스 x가 들어가나 똑같이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역시 1, 0, 마이너스 1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g'x를 구해요. g'x는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는 프라임에 3분의 루트 3이 들어가면 0이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참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니은 이 합의 두 함수를 합치고요. 이것이 미분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점들이 당연히 몇 가지가 있겠죠. 현재 첨점이라고 이야기되는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hx 같은 경우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쵸? 자, 저 첨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요. 각각 함수를 미분한 것을 합친 것과 같아요. 먼저 마이너스 1에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죠. 오른쪽 hx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둘은 절대값이 같고요. 어떻게? 그렇죠. 합은 0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극한을 살펴볼게요.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두 개의 음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좌극한 0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미분 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곱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gx 곱하기 hx라고 하는 친구는 x 플러스 1을 2개 가지고 있고요. 2x라는 친구도 2개,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다라는 거는 이 함수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0이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개수 또한 0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를 알 수는 없지만 미분 개수가 전부 0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개의 첨점에서 모두 0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 이야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20번. 20번은 크게 두 가지죠. 이런 문제는. 첫째, 공비를 찾고, 둘째,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찾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비부터 찾아볼게요. 첫 번째 원은 이렇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은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원을 중심으로,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우리는 좌표축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야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접선 자체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지금은 그렇다면 중심을 잡으면 이 길이도 1, 이 길이도 1, 이 길이도 1. 뭐 상당히 좀 럭키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길이 b가 나왔어요. 길이 b는 2분의 1이라고 나왔고요. 이제 넓이 b는 4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이것은 큰 원의 반지름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길이가 문제 조건에서 3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길이는 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길이는 그렇다면 2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r,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수직일 거예요.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에 이 세 변 길이의 합 3 플러스 3 루트 3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밑변, 이것을 높이로 보면 2분의 3 루트 3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r이란 값은 약분을 하고요. 1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 즉 유리화를 시켜주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이야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답을 하실 때는요. 1 마이너스 아까 구해둔 넓이 b 4분의 1을 빼주시고요. 파이 r 제곱을 차례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답은 5번이 됨을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1번.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중간에 나와 있는 x분의 g의 x-n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k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x-0을 넣어도 똑같겠죠. 이 말은 gx 위에 한 점, x, gx라는 것과 0, n 사이에서의 기울기가 k다라는 뜻이에요. 기울기 k를 갖는 점, x, gx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세제곱처럼 이런 모양이라면 x세제곱이라고 하죠, 그냥. 그러면 y축 위에 한 점, 요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0,n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기울기가 0이라면 지나가는 점은 하나일 겁니다. 기울기가 음수여도 지나가는 점은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기울기가 양수라면, 맞죠? 이 양수 기울기 k를 만족하는 점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0,n에서 그어서 가질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21번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프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gx는 음수 구간에서는 이렇게 돼요. 자, 미리 살펴볼게요. y축 위에 한 점에서 당연히 교점을 두 개씩 왼쪽에서는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구간에서의 gx라고 하는 함수, 즉 이 fx라고 하는 친구를 구체적으로 찾아줄 거예요. 이제부터는 f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먼저 fx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몇 차일까요? 얘가 만약에 4차 이상이라면 결국 이 함수를 추월하게 돼요. 그렇죠? 3차 이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도 개수가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가 될 수는 없어요. x제곱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fx다라고 하는 친구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더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fx는 얘와 얘 사이에 있대요. 그렇다면 둘이 좁아지거나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줍니다. 얘에서 얘를 빼줘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말은 얘랑 얘는 2에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2에서 함수값이 같고요. 미분계수 또한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로 2를 넣어보면 둘 다 12라는 값이 나오고요. 미분해서 2를 넣어도 재밌게도 12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가 될 거고요. 12가 될 거고요. 둘 다 똑같이 이런 적선을 가질 거고요. 둘 다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오는,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는, 4로 들어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fx 역시도 이렇게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울러서 f의 2는 12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f'의 2 역시도 똑같이 1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가서, 자, 차례로 우선은 구해 볼게요. f'x는 어떻게 되나요?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f2'x는 6x 플러스 2a가 됩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이 검정색 안에 초록색의 모양을, 개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변곡점까지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자, 계속 가봅니다. 그러면 이 식의 연산이요, 요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게 12가 되는 거고요. f'의 2는 1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12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거의 다 왔어요. b는 4 마이너스 4a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c라고 하는 값은 4 플러스 4a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c라는 값은 이제 이 함수가 시작할 값이에요. 이렇게 c라는 값이 있겠죠. c는 당연히 0과 어디? 4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0과 4 사이에 있다라면 필연적으로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변곡점의 위치를 이제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a. 저 변곡점은 x가 0과 3분의 1 사이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초록색의 변곡점이 이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 그 이후로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y축 위에 한 점에서 갖는 교점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위에서는요, 기울기가 음수라면 반드시 이쪽에서는 왼쪽 편에서는 두 개의 교점을 가질 거고요. 오른쪽 편에서도 초록색과 하나의 교점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자, C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C에서는 그렇죠. 교점이 최대 3개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세밀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C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고부라졌다가 이제 아래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C 위에서 접선을 긋는다라면 교점은 최대 3개가 가능할 거예요. 그쵸? 자, C에서 긋는다라면 C 자기 자신은 제외를 해야 하므로 결국 최대 교점은 3개가 됩니다. 그리고 C 아래에서 긋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4개, 좌우에서 2개씩의 교점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F의 1 또는 G의 1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구할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F1이라는 값은 4 플러스 A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 죄송해요. 5 플러스 A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C라고 하는 녀석이 4 플러스 4A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F1이 최대일 때는 A가 최대일 때, 맞죠? A가 최대일 때는 역시 C가 최대일 때입니다. C가 최대일 때는 자, A1, A2, A3 1이 이 아래쪽에 있어서 그은 교점이 A1이 최대 4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뒤로는 나머지 전부 3개씩 나와야만이 25개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럼 2는 여기까지 혹은 2가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까지 가능한 거겠죠. C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거고요. C는 최소 1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풀렸어요. C가 최대값 2를 가질 때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 값은 F1의 최대값은 2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설명이 많이 복잡했는데 그만큼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3H6, 8C6으로 보통 전환을 할 거고요. 다시 8C2가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28이라고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23번이요. 뭐 F'X를 구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1. F'의 마이너스 1은 21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24번이요. 이렇게 Y는 X 플러스 5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Y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교점은요, 당연히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고요. 이들의 교점이 사실 이 유리함수,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 유리함수는 아마도 요런 모양 등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2,3이 점근선이기 때문에요. 자, B라고 하는 친구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A라고 하는 친구는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A 플러스 B는 그냥 5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5번이요. 자, A를 정리합니다. A의 양변에 6제곱을 하면 A는 파이의 파이분의 12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로그 값 자체가 뜻이 뭐예요? 파이를 몇 제곱해야 A가 되느냐 이거겠죠. 따라서 파이분의 12제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에 파이가 곱해지니까 우리는 1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6번이요. S3, A1, A2, A3의 합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건은 A1 플러스 A2가 24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S3 마찬가지죠. A1, A2, A3 그리고 여기는 A1부터 A5까지 다 정리를 해주시면 좌변은 사라지고요. 우변은 A4 플러스 A5 그리고 A5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5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A4가 되는 거고요. 이 수열의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 다시 바뀌겠죠. 자, 아래쪽에다 쓸게요. 자, A1을 A, 초항을 A라고 하면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는 거고 이 값이 24입니다. 따라서 A는 48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답은 48 되겠습니다. 자, 27번이요. 이 x가 지금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n과 확률 5분의 1의 곱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1이래요. 따라서 n은 우리는 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n, p, q. 그렇죠? 그러면 5와 5분의 1과 여사건 5분의 4까지 곱해집니다. 따라서 분산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v에 5x 플러스 5를 묻고 있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흩어진 정도, 간격에 의한 거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들의 간격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앞에 개수인 거고요. 분산은 연산에서 제곱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5배가 되는 거예요. 뭐에? v, x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25 그리고 5분의 4 해서 20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8번이요. 뭐 홀수도 있고요. 그쵸? 짝수도 있어요. 숫자 2개를 뽑으면 홀 이렇게 뽑을 방법이 3가지가 있을 거고요. 3C2가 되는 거니까요. 홀수랑 짝수랑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뽑는 방법은 홀수를 뽑는 방법이 3가지, 짝수를 뽑는 방법이 3가지, 총 9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짝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역시나 3개의 짝수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은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곱이 짝수였대요.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아래 요 12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모두 검은색일 확률은 4분의 1이래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따라서 곱이 짝수가 되는데 저렇게 모두가 검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3가지 경우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죠. 짝수가 있을 거고요. 홀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짝수 3개 중에서 짝수 3개 모두 검은색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짝수 사이에서 뽑을 수 있는 3가지 이건 전부 이 빨간 3가지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홀수는 모조리 흰색이어야 됩니다. 이 경우 1, 3, 5가 들어갈 거고요. 흰색 카드에 들어갈 합은 9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요. 자, 두 개가 검은색이라면 짝수 사이에서 뽑은 요 한 가지 경우, 얘들 둘을 뽑은 경우 한 가지가 생길 거고요. 홀수에서는 검은색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와 그쵸? 요렇게 해서 총 3가지가 가능하겠죠. 곱이 짝수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렇다면 요 경우라면 이때는 이 자리에는 짝수 중에 가장 큰 게 적혀야 되고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홀수 중에서는 3과 5 이야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대값은 14가 될 거고요. 흰 카드에 적혀 있는 것으로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검은색 카드라면 나머지 홀수 중에서는 그쵸? 얘네 셋이 모두 검은색이어야만이 이렇게 검은색끼리 맞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흰색 카드에 적혀 있는 것은 이쪽은 짝수니까요. 4, 6, 최대 10밖에 안 되겠죠. 이 중 제일 큰 것은 당연히 14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9번. 그나마 모양이 나와 있는 R의 n이라고 하는 수열, 이 배열부터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3의 n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의 자리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3, 9, 7, 1 3, 9, 7, 1 뭐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bn이라는 수열을 이번에는 찾아보도록 해요. b1은 1이고요. 그쵸? b2는 얘랑 얘랑의 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값으로요. 2 차이 나네요. 얘와 얘는 차이가 7이고요. 그 다음 얘와 얘는 차이가 0이에요. 마찬가지로 차이는 1, 2, 7, 0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A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A9. A9는 A1에다가 그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B1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는 A2가 구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해진 A2에다가 B2를 더하든지 빼든지 아직은 모르겠죠. 부호는 나중에 결정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 A3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B3까지 더할지 뺄지 결정을 해주면 A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B8까지 이야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구체적인 수들을 알아봐요. A9, 9라고 하는 친구는 9번째 친구는 9라고 되어 있고요. A1은 1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B1을 봤더니 1, B2, 2, B3, 7, 0, B8까지는 1, 2, 7, 0 얘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더할지 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9가 되기 위해서는 초록색의 합은 8이 돼야겠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4, 이쪽에서 4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따라서 1과 2는 빼주고요. 7과 0은 더하든지 빼든지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는 모든 조건이 맞춰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까지 연산을 하시면 돼요. 1-1, 즉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5가 되고요. 그 다음 5가 되고요. 그 다음 1을 빼니까 4, 그 다음 2를 빼니까 2, 그 다음 7을 더하니까 9 이야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8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서 여기까지 24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30번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fx, 얘를 이제부터는 붉은색 t라고 할게요. 자, f에 fx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자, 먼저 fx는 기함수입니다. x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서로 다른 부호 t와 마이너스 t로 나올 거고요. 또다시 부호가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성함수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라는 것을 밝히고요. 저는 이제부터는 오른쪽 편만 그려보려고 그래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바로 x의 움직임과 y의 움직임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세요.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 자, x가 0에서 4까지 움직이죠. 그렇다면 y값은 0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n을 찍고 다시 0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빨간색 t의 값은요.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n을 찍고 다시 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n이 1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0에서 4까지 x가 움직이는 동안 빨간색 t는 0에서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0으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정의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정의역이 0에서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함수값 그래프의 높이는 0에서 마이너스 1을 찍는 동안 올라가고요. 다시 0으로 복귀하는 동안 내려가서 0이 됩니다.
자, x가 0에서 4까지 움직이는 동안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돼요. 자, 4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x가 4 이후에는 새로운 정의역이 될 빨간색 t, 현재의 함수값은 0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자, 새로운 정의역이 0에서 시작해서 계속 커지게 되니까 이 모양은 이 기울기를 받아서 그대로 그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2일 때도 마찬가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경우에 극점 자체가 왼쪽에서 2개, 지금 보시듯이 오른쪽에서도 2개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n이 3이라면, 자, 또다시 보겠습니다. n이 3이라면 x가 0에서 4를 움직이는 동안, 그렇죠, 빨간색 t의 값은 0에서 마이너스 3을 찍고 다시 0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정의역이. 자, 다시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까지, 그쵸, 딱 중점까지겠죠. 그리고는 다시 0으로 복귀를 합니다. 함수값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요.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가고요. 이 값이 4까지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x가 4 이상을 움직이면 또다시 붉은색 t값은, 그렇죠, 0에서 시작을 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겠죠. 따라서 이 기울기를 받아서, 기울기는 좌우 대칭이니까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이제 살펴보시면 극값이 무려 오른쪽에서만 3개가 나와요. 왼쪽에서도 3개가 나올 거고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리고 실근의 개수 역시도 좌우 원점을 포함을 해서 5개가 나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공간이 좁아서 못하는데 n이 4 이상에서는 더 많은 교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점 수가 달라집니다. x축과의 교점,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꼭 그려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는 이 문제를 풉니다. 자, 기울기가 계속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값이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값은 뭐 이렇게, 이 도형은 총 4등분이 될 거고요. 자, 3대 1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에 3분의 2가 되는 거겠네요. 이 구간의 길이는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요, 여기 초록색 구간 전체는 길이가 3분의 8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초록색과 이 초록색은 면적이 정확히 같을 거예요. 따라서 3분의 8만큼 떨어진 3분의 20, 4로부터 3분의 8만큼 떨어진 3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n은 우리가 구했어요. 3이고요. k라고 하는 값, 이 값이 바로 k가 되는 겁니다. 3분의 20이라고 구했고요. 이제 문제의 구분 능선을 넘었네요. 나머지 부분은 차례로 연산을 해주시면 답은 23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아실 겁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1타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